축하한다. 는 그 한마디의 무게가 3억 원에 달한다면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최근 한 결혼정보회사의 통계에 따르면 주택 비용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평균 결혼 준비 비용은 약 3억 474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 아들딸 세대가 온전히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찬 금액입니다. 결국 부모들은 수십 년간 자신의 노후를 위해 차곡차곡 쌓아 올린 성벽에서 돌 하나를 빼내기 시작합니다. 한 은퇴연구소의 조사 결과는 더욱 아찔합니다. 자녀를 결혼시킨 부모의 97%가 자금을 지원했으며 놀랍게도 그 금액이 본인들 노후 자금이 무려 55%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잠시 후 평생을 바쳐 마련한 10억 원짜리 아파트와 퇴직금을 가지고도 20년 부은 국민연금이 무색할 만큼 초라한 노후를 맞이하게 된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그가 놓친 단 한 가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올해 64세 김영수 씨는 대기업 부장으로 정년퇴직하며 누구보다 평온한 노후를 그렸습니다. 퇴직금과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합쳐 약 2억 원의 현금, 그리고 지난 세월의 땀방울이 고스란히 담긴 시가 10억 원 상당의 서울 아파트 한 채는 그의 평생을 증명하는 훈장과도 같았습니다. 여기에 매달 130만 원씩 나오는 국민연금이 있으니 아내와 함께 가보지 못했던 국내 여행지를 둘러보며 소박한 행복을 누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한 계획은 작년 가을 30 후반의 아들이 내민 청첩장 한 장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커플이 열심히 모은 돈만으로는 서울의 아파트 전세는 고사하고 변두리 빌라 전세조차 구하기 힘든 것이 냉정한 현실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힘만으로는 도저히 라며 말끝을 흐리는 아들 앞에서 김영수 씨는 가장으로서의 묵직한 책임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느껴온 그 책임감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노후의 마지막 보루로 여겼던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를 해지했습니다. 연말정산 때마다 쏠쏠한 세금 환급을 안겨주던 고마운 통장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세액 공제받았던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당장 아들 눈앞이 급한 불을 끄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부족한 돈은 지금 사는 집을 담보로 1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메웠습니다. 그렇게 딱 3억만 일하며 아들의 전세 보증금에 그의 노후를 보탰습니다. 아들을 장가 보냈다는 안도감과 기쁨도 잠시 김영수 씨의 노후에는 곧바로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당장 손에 쥐고 있던 현금성 자산이 사라지자 마음 한구석이 뻥 뚫린 듯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더 현실적인 문제는 매달 50만 원이 넘는 주택담보대출 이자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퇴직 후 아들 직장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던 자격마저 위태로워졌습니다. 대출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고가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조만간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지역가입자가 되면 별다른 소득이 없어도 이 집 한 채 때문에 상당한 수준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국 그에게 남은 것은 매달 통장에 찍히는 국민연금 13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여기서 대출 이자 50만 원과 각종 공과금을 내고 나면 부부가 한 달을 버텨야 할 실제 생활비는 50에서 6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20년 넘게 꼬박꼬박 부어온 국민연금의 대가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초라한 현실이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거실 창밖을 보며 처음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차라리 저 집이 없었더라면. 평생의 자랑이었던 집이 하루아침에 원망의 대상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김영수 씨의 이야기가 유독 남의 일 같지 않게 들리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러한 비극은 왜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까요? 저는 그 원인이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한 세 가지의 단단한 착각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착각은 부모니까 당연하다 는 도덕적 함정입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자녀에게 결혼 자금을 대준 부모의 75%가 노후 생활에 무리가 간다. 고 답했습니다. 알면서도 우리는 부모의 마지막 의무 라는 이름 아래 기꺼이 희생을 감수합니다. 하지만 어떤 전문가는 자녀를 결혼시키면 부모는 폭삭 망한다. 이건 미친 짓이다. 라고까지 강하게 경고합니다. 우리의 숭고한 사랑이 우리 자신을 파괴하는 비수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착각은 그래도 집 한 채면 노후는 안전하다. 는 낡은 부동산 신화입니다. 관련 통계를 보면 한국 가계 자산이 64.4%가 부동산에 묶여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집 한 채를 노후의 최후 보루로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쓸 현금이 없으면 그 집은 세금만 잡아먹는 애물단지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갑자기 아프기라도 해서 병원비가 필요할 때, 생활비가 부족할 때 결국 선택지는 집을 담보로 빚을 내거나 정든 집을 팔아 규모를 줄여 떠나는 주택 다운사이징 뿐입니다. 세 번째 착각은 그래도 나중에 자식이 나를 돌봐주겠지 라는 희미한 기대감입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은 뒤 우리는 무의식 중에 내가 힘들 때 자식이 내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부모 부양과 제 자식 양육이라는 이중, 삼중의 짐을 지고 있는 우리 자녀 세대에게 이는 또 다른 고통일 뿐입니다. 결국 그 기대는 가족 모두를 불행의 늪으로 밀어넣는 비극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좌절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내 노후와 자녀의 미래를 모두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지혜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지원의 크기를 논하기 전에 대화의 깊이를 더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덜컥 통장을 내어주기 전에 먼저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현실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의 노후 계획은 이러하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현실적인 액수의 마지노선은 여기까지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너희 스스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은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경제적 독립이라는 위대한 가치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둘째, 깔고 앉은 집을 이라는 자산으로 바꿔야 합니다. 김영수 씨처럼 현금 흐름이 막혀 힘든 상황이라면 주택연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평생 살아온 이 집에서 계속 살면서 매월 안정적으로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져도 약속된 연금액은 줄어들지 않고 나중에 집값이 오르면 차액을 자녀에게 상속할 수도 있습니다. 무리하게 빚을 내거나 소중한 개인연금을 깨는 것보다 훨씬 현명하고 안정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퍼주기식 지원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텅 빈 노후를 맞이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부부의 최소 생활비,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한 최소한의 의료비와 비상금, 이처럼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될 노후의 마지노선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을 넘어서는 지원은 과감히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훗날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한 부모의 가장 현명하고도 마지막 책임입니다. 자녀의 결혼은 분명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축복이 수십 년간 흘린 우리의 땀과 눈물을 물거품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20년 넘게 부은 국민연금보다 못한 노후를 맞이하는 비극은 이제 우리 세대에서 반드시 끝내야 합니다. 진정으로 자녀를 위하는 길, 진정한 유산은 통장 속의 숫자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굳건하고 품위 있게 지켜내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자녀들이 평생 기댈 수 있는 가장 든든한 언덕이자 돈으로는 결코 환산할 수 없는 최고의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켰다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여러분만의 지혜가 있다면 댓글을 통해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더 깊이 있고 현실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